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명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투간하고 투출하고 통근, 과연 이게 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리학의 초급 정도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초급반 사주명리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투간, 투출, 통근에 대해서 제 수업 때도 다룰 예정이긴 해요. 유튜브에서도 한번 짧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간, 투출, 통근이 뭐냐, 이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간 병화가 병화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사주가? 병화의 특징이 있죠. 좀 밝아요. 저처럼 생글생글하고 활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병화 일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이 이렇게 수로 둘러싸여 있으면 병화의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조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궁통보감이나 이런 책을 보면 병화 같은 경우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라 주변에 수로 둘러싸여 있어도 잘 버틴다. 적천수에서는 그걸 수창현절이라고 할 겁니다. 병화는 수로 둘러싸여 있어도 절개를 잃지 않는다. 근데 심하게 말하면 개소리예요. 병화가 일간으로 돼 있을 때 주변이 이렇게 병화를 공격하는 사주로 돼 있으면 병화가 자기 기운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물론 이 사주는 전황사주라서 거기에 해당되진 않지만요. 요 사주하고요, 요 사주를 비교해볼까요? 두 개 중에서 일간 병화가 그래도 자기의 속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주는 뭘까요? 당연히 요게 아니고 병호일주로 구성된 이 사주겠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천간과 지지는 서로 소통을 해야 그 간지가 자신의 기운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천간하고 지지가 서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서로 호응하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가지고 온 사주는 일간하고 일지가 서로 호응을 하고 있죠. 연간하고 연지가 호응할 수도 있고, 연간하고 월지 또는 연간하고 일지, 연간하고 시지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멀리 아무튼 호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천간하고 지지를 사주를 볼 때 살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볼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때 쓰이는 용어, 이 천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용어가 바로 통근이에요. 통근. 통근은 통하였다. 뭐가 통했냐? 뿌리가 통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까 가져온 이 사주를 보시면요, 일간을 기준으로 일지의 같은 오행으로 구성된 간지가 놓여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일간이 일지에 통근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통근이라는 용어는 천간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지에 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다른 예시들을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간이 을목이죠. 월간은 간목이고요, 일지가 묘목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사주를 보고 제가 통근은 천간을 기준으로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일간 을목이 일지 묘목에 통근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간 간목이 일지 묘중 을목에 통근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통근했다라는 말 대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는 뿌리를 내렸다 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통근이라는 용어는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천간하고 지지가 서로 소통을 하면 이 간지는, 이 오행은 당연히 자기의 기운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주변이 전부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월간 간목이 일지 묘목에 통근했다, 월간 간목이 묘중 간목에 통근했다, 월간 간목이 묘중 을목에 통근했다, 다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통근이란 용어는 천간을 기준으로 밑에를 보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주인 경우 연간 경금이 신중 경금에 뿌리 내리고 있다 라고 해도 되고, 연간 경금이 신금에 통근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연간 경금이 일지 축토에 뿌리 내리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연간 경금이 일지 축중 신금에 통근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근은 천간을 기준으로 밑에 지지하고 또는 지장간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통근은 이해되셨죠?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보는 게 통근이었다면, 투간하고요 투출은 좀 달라요. 얘는 지지의 관점에서 천간을 보는 게 투간하고 투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썼던 이미지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지지나
지장간을 기준으로 해서 천간을 보는 거예요. 투간이나 투출은. 그러니까 묘중 간목이 월간 간목으로 투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묘중 간목이 월간 간목으로 투출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는 묘중 간목이 월간으로 투간했다, 묘중 간목이 월간으로 투출했다. 괜찮습니다. 일지 묘목이 월간으로 투간했다, 일지 묘목이 월간으로 투출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을 두고는 투간했다고 할 수 없다, 일간을 두고는 투출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시의 경우 제가 일지 묘목이 월간으로 투간했다, 일지 묘목이 월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일지 묘목이 을목으로 투간했다? 이건 안 돼요. 일간은 투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간은 투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일간은 투출이나 투간의 대상이 아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출하고요, 제가 투간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투간이나 투출 모두 지지나 지장간을 기준으로 천간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제가 또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투간. 이 신중경금이 시간으로 투간했다. 오케이입니다. 시지신금이 시간으로 투간했다. 괜찮아요. 그런데 축중신금이 시간경금으로 투간했다. 이건 안 돼요. 왜인지 아세요? 투간이라는 용어는 오행은 같더라도 그러니까 투간이라는 용어는 간지가 모두 같아야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축중신금은 음금이잖아요. 천간에서. 시간경금은 양금이고, 그래서 축중신금이 시간경금으로 투간했다. 이런 용어는 쓸 수 없습니다. 투간이라는 용어는 간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투출했다는 좀 달라요. 투출했다는. 제가 투간에 대한 거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투간은 제가 간지가 완전히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임수가 지금 연간에 떠 있는데 월지 해수가 연간으로 투간했다. 괜찮습니다. 전기가 같으니까. 월지 해중 임수가 연간으로 투간했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자중 계수가 또는 자수가 임수로 투간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투간이라는 용어는 천간 지지 모두 간지가 같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완벽하게? 그런데 여기서 통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임수는 해중 임수에 통근했다. 오케이. 연간 임수는 일지 자수에 통근했다. 괜찮아요. 연간 임수는 일지 자중 계수에 통근했다. 괜찮습니다. 왜? 통근은 간지가 같지 않더라도 오행만 같으면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투간은 오행뿐만 아니라 간지의 음양까지 모두 같아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출은 오행만 같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되세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투출 같은 경우 이 예시를 보면 자중계수가 연간 임수로 투출했다. 괜찮아요. 왜? 오행이 같으니까. 신중 임수가 연간으로 투간했다. 괜찮습니다. 해중 임수가 연간으로 투간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중 임수가 연간으로 투출했다. 오케이. 신중 임수가 연간으로 투출했다. 오케이. 그런데 자중 계수가 연간 임수로 투간했다? 이건 안 돼요. 투간은 글자가 아예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투간이란 용어를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변격으로 투간했다라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자, 이 예시에서 자중계수가 변격으로 연간 임수로 투간했다 할 수 있어요. 변격이라고 하면. 변격이 뭔지 아세요? 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어죠? 변격이? 격국론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변격이라는 용어를 쓰면 지지나 지장간을 기준으로 천간에 같은 간지가 오지 않더라도 변격으로 투간했다라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제가 다시 갖고 오면 자, 자중계수가 연간 임수로 변격으로 투간했다. 괜찮아요. 근데 변격이라는 말을 안 써버리면 자중계수가 연간으로 투간했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 격국 이론이 월지를 중심으로 천간에 월지의 구성 요소가 천간에 어떻게 투간됐는지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형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릇, 틀, 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월지에 있는 간지가 원래는 연간으로 투간했든 월간으로 투간했든 시간으로 투간했든 그래야지만 변격으로 투간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투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학자에 따라서 나는 이제 격국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본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격국의 입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 월지에 있는 게 천간에 있어야 그것만 투간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엄청 엄격하게. 그러니까 자, 이 사주를 보면 월지에 있는 자수가 연간으로 투간했다? 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월지에 있는 자중임수가 연간으로 투간했다는 괜찮아요. 간지가 같으니까. 근데 월지에 있는 자중계수가 연간 임수로 투간했다. 틀린 말입니다. 대신에 월지 자중계수가 쓸게요. 헷갈리시니까. 월지
자중 계수가 연간으로 투간했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인데, 월지 자중 계수가 병격으로 연간으로 투간했다, 이거는 괜찮아요. 병격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격이. 그리고 월지에 있는 게 투간했을 때 병격이라는 말을 쓰면 투간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 월지에 있는 게 시간에 뜬 건 투간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국론적인 관점에서는 투간이라는 용어는 월지에 있는 간지가 오행이 같은데 다른 간지가 떴을 때만 쓸 수 있는 용어야, 병격이라는 말을 붙여야지만 쓸 수 있는 용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건 좀 너무 엄격하게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요, 하나 A씨를 또 갖고 와볼게요. 이때까지 배운 거 다 종합해볼까요? 월간 을목은 해중 간목에 통근했습니다. 그쵸? 월간 을목은 해중 간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간 을목은 미중 을목에 뿌리를 두고 있죠. 이해되시죠? 네. 통근이란 용어는 천간을 기준으로 했던 말이고, 그러면 지지나 지장간을 기준으로 천간을 볼게요. 월지 해중 간목이 월간으로 투간했다? 라고 하면 잘못된 말이죠. 왜? 투간은 간지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월지에 있는 해중 간목이 병격으로 월간에 투간했다라는 건 괜찮은데, 또는 월지에 있는 해중 간목이 월간 을목으로 투출했다도 괜찮아요. 그런데 월지에 있는 게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간지가 떴다면 반드시 병격으로 투간했다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정리를 해볼게요. 이 투간은 반드시 음양 오행이 같아야만 한다. 투출은 오행만 같아도 된다. 통근은 오행만 같아도 된다. 통근도 역시. 그런데 통근이란 용어는 천간이 기준이고 투간은 지지가 기준이죠. 투출도 지지가 기준입니다. 사주풀이 할 때 이거는 그냥 용어일 뿐이고요. 투간이나 뭐 투출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월지에 있는 게 비교적 월간에 뜨거나 하는 게 가장 그 기운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원고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대운하고 세운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축중 개수가 일지 축중 개수가 월간의 임수로 투출했다. 오케이. 월간 임수가 축중 개수에 뿌리 내리고 있다. 괜찮죠? 월간 임수가 축중 개수에 통근했다. 괜찮죠? 월간 임수가 신중 임수에 통근했다. 뿌리 내리고 있다. 다 괜찮습니다. 일지, 축중, 신금이 시간에 경금으로 투출했다. 괜찮아요. 그런데 축중, 신금이 시간으로 투간했다. 이건 안 되죠? 네, 음양이 다르니까. 근데 대운하고 세운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의 천간 신금이 일지, 축중, 신금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대운에 있는 천간 신금이 시지, 신중, 경금에 뿌리 내리고 있다. 또는 통근했다. 괜찮습니다. 세운의 천간 기토가 일지, 축토에 통근했다. 뿌리 내리고 있다. 다 괜찮아요. 또는 세운에 있는 천간 기토가 시지, 신중, 무토에 통근했다. 뿌리 내리고 있다. 다 괜찮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투간이라는 용어보다 통근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투출이나 투간이라는 용어는요, 대세운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원국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통근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투간, 투출, 통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학자에 따라서, 특히 격국론에 대한 입장에 따라 일부 학자들의 경우 투간이라는 용어만큼은 반드시 월지나 월지 지장간의 요소가 천간에 투간했을 때만 쓸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음양과 오행이 같으면 저는 투간이라고 하고요. 음양만 같으면 투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투간했다고 할 때도 음양과 오행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오행만 같은 경우 저는 병격 투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월지에서 투간 투출한 거랑 다른 지지에서 투간 투출한 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격국에서는 월지를 중요하게 보죠. 금명화실론적인 입장에 따라서 연주를 조상, 월주를 부모, 일주를 나랑 배우자, 시주를 자녀로 보니까. 그래서 뭐 그때는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월지에 있는 게 연간이나 월간에 투간했을 때를 제일 좋게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 월지는 내 부모나 조상에게부터 받은 인자인데, 이게 월간이나 연간에 떴다고 한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자의 그 힘이 강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수강생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저는 연주하고 월주, 그리고 일주하고 시주를 금명화실론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볼까요? 연주하고요, 월주는 무의식 내면의 자리로 보고요. 그리고 일주하고 시주는 현실 영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시주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의 어떤 에너지원 같은, 그리고 시주가 또 얼마나 이렇게 천간 지지가 서로 소통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좀 강력하게 드러난다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일지에서 만약에 3개가 투간이 됐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다 쓰입니다. 다 쓰이는데 이제 투간했던 자리에 주변을 좀 살펴봐야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일지에서 3개가 모두 투간이 됐다. 그런데 이것도 직업적으로 쓰이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화두로 꺼냈던 게 뭐냐면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일간의 힘이 잘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일지에 있는 게 다 투간했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걸 극하거나 또는 설기시키거나 이런 오행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으면 그 인자가 잘 드러나진 않겠죠. 네, 그리고 대운하고 세운에서 오는 천간들도 함께 봐야 될 거고요. 월지 지장간에서 투간을 해도 격을 다른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격은 하나만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천간에 뭐 2개가 떴다 그러면 겸격이라 그래요. 겸격. 겸한다고. 그리고 격이 만약에 천간에 투간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파격이죠. 그럼 월지에 있는 거 가지고 격을 삼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천간에 월지하고 호응하는 글자가 오면 이때는 성격으로 그리고 내 사주가 성격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상신이라고 하는데요. 성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성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평진전이 저는 실은 이제 저 같은 업부주의자도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관성의 경우 정관격이 있고 편관격이 있을 거잖아요. 월지가 정관인데 천간에 편관이 떴다 이러면 또 혼잡이 돼가지고 파격이에요. 월지가 정관인데 월간에 정관이 떴다 그러면은 격이 성립이 되는데 천간에 관이 뜬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정관을 공격하는 상관이 있는데 그 옆에 정인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인을 상신으로 보고 격이 성립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격국을 좀 어설프게 공부하면 되게 미로를 헤매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입장도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억부주의적인 제 입장에서 격국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1, 2년 안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투간, 투출, 통근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